땡땡 요가, 플라잉 앤 요가, 필라테스 앤 요가, 마음수련센터 등등 어디 요가원을 가야 할지 모르겠죠? 이 영상 보고 선택하세요. 구로님들 나마스테. 제가 추석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은데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살을 조금 찌우신 건 아니시겠죠? 생각해보면 이제 요가를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요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까먹고 지낼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뭐 요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요가의 이응자도 모르는데 한번 도전해보시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뭐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요가 시작해볼까 하는 자극을 받아서 시작하려는데 어떤 요가원을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집 주변에 다양한 요가원들이 있는데 어떤 요가원을 가야 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요가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넘게 7년차 정도 요가를 하면서 다양한 요가원을 가보고 다양한 요가 강사님들을 만나보고 개인적으로도 요가원을 몇 번이나 옮겨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요가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요가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위치, 요가의 종류, 그리고 규모, 그리고 뭐 강의가 있는 시간대, 그리고 강사님의 스타일, 요가원의 분위기, 비용까지 총 7가지의 고려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고레고. 첫 번째는 이제 위치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들을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들을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뭐 둘 다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요가를 뭐 어떻게든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무엇이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온라인이 좋으냐 오프라인이 좋으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오프라인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요가를 하게 되면 주변에 함께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자극들도 있고, 그리고 강사님을 직접 만나서 요가를 하게 되면 강사님이 제 몸을 보면서 주는 피드백이라든지 그리고 제 자세를 좀 더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핸즈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가원이 주는 그런 공간이 주는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분위기라든지 뭐 아늑한 공간 혹은 뭐 다양한 도구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제로 가서 오프라인으로 뭐 근처에 있는 요가원을 등록해서 요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주변에 요가원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비용적으로나 뭐 다양한 제한 사항들에 의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듣기 좀 힘들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온라인에도 요즘 뭐 요가 소년이라든지 뭐 려경 요가 등등 요가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강의들이 있고 요가 비기너들을 위한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요가를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맞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라든지, 그리고 한번 해봤을 때 자기한테 오는 영향성들을 분명히 느낄 거란 말이에요. 뭐 개운함이라든지 너무 좋았다, 뭐 감정적으로 되게 편안해졌다, 그런 것들을 주는 온라인 강사님을 골라가지고 하루빨리 이제 매일매일 요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프라인으로 요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상황을 위치로 잡은 것이 요가원을 최대한 많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든지 혹은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요가원이라든지 차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요가원을 가는 것이 가장 많이 갈 수 있고, 그렇게 많이 가면서 요가의 매력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가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주 최대한 가능한 많이 갈 수 있는 요가원을 가서 요가의 매력을 느끼면, 그 이유는 어느 요가원을 가더라도 요가의 매력을 알기 때문에, 요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멀리 있는 요가원이라도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위치적인 부분을 첫 번째로 고려사항에 넣어봤고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요가원이 뭐 유일하거나 거의 없다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뭐 수도권이라든지 요즘은 또 요가원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가원이 있어가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서 어떤 요가원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요가의 종류를 하는 요가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때까지 느껴본 어떤 요가원의 종류를 말해보자면 이제 전통 요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요가의 그런 방식들을 좀 차용해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요가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퓨전 요가, 이제 뭐 플라잉 요가와 이제 전통 요가를 결합한 요가라든지 필라테스와 그런 요가를 결합한 그런 이제 퓨전식으로 된 요가원이 있을 것 같고, 뭐 세 번째로 이제 조금 뜨거운 온도에서 하는 한 요가, 그리고 뭐 명상센터라든지 마음수련센터, 여기 크게는 한 5가지 분류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구글 지도에 요가를 쳐보시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종류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요가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지 모르고 찾아봤다가 다양해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것 같은데, 어떤 요가들을 하는지에 대한 분류를 좀 알기 위한 팁이라면 이제 이 요가원의 어떤 정보를 보잖아요. 거기에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냐사, 하타, 뭐 아시탄가 이런 요가 수업이 있는 곳은 전통 요가를 좀 추구하는 그런 요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표 중에 필라테스 관련된 시간표와 요가 시간표가 나눠져 있다거나, 사진을 봤는데 필라테스 공간이랑 요가 공간이 같이 있다 그러면 필라테스와 이제 뭐 요가가 결합된 그런 퓨전식, 천장 쪽에 이제 그런 뭔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다 그럼 이제 플라잉 요가가 결합된 그런 요가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한 요가는 보통 이제 한 요가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핫 이제 뭐 뜨겁다, 뜨거운 공간에서 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상 그리고 마음 수련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움직임보다는 이제 앉아서 명상을 한다거나 가만히 명상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식의 수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한테 어떤 스타일이 맞을지, 그리고 어떤 요가를 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신다면 이제 뭐 좀 전통적인 요가 철학이라든지 전통적인 요가 스타일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혹은 뭐 좀 공간 자체가 조금 더 평온하고 안락하고 뭐 포근한 이런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전통 요가원을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체형 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싶다면 이제 퓨전 요가, 플라잉 요가라든지 필라테스가 결합된 요가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더 다이어트에 집중하고 싶다, 땀을 많이 빼고 싶다 이러면 한 요가, 정신 건강을 좀 챙기고 싶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얻고 싶다 이러면 좀 명상 관련 센터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요가원의 규모적인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뭐 1대1 수업이라든지 5인 이하, 10인 이하, 20명 이상 뭐 이 정도의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이제 뭐 1대1 뭐 소규모로 진행할수록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더 비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각각의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조금 더 체형 교정 관련 내 몸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 혼자만의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러면 소규모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요가 종류를 경험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요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요가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류를 다 경험해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5인 이하 수업이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5인 이하 하는 곳이 많이 없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뭐 20명 이상 큰 공간에서 하는 요가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뭐 20명 이상 하는 그런 큰 규모의 요가원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5인 이상 했던 요가원이 좋았던 이유는 강사님이 사람이 많으면은 개인에 대한 피드백들을 다 못 주거든요. 그리고 몸 상태가 어떻다든지 회원들의 몸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운동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리고 다양한 피드백을 듣기도 쉽지가 않은데, 5인 이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몸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주고받는 그런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또 끊임없는 자극을 받기 때문에 또 열정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가를 꾸준히 다닐 수 있게 또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회원이 작다 보니까 뭐 빠지는 거나 결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살짝 이제 눈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보통은 이제 5인 이하 소규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원장님이자 강사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님의 특화된 요가 스타일로만 요가를 배울 수 있어가지고 다양한 요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반면으로 이제 조금 큰 요가원을 가게 되면 다양한 강사님도 있고, 다양한 요가 수업, 뭐 전통 요가를 하더라도 그 요가 안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뭐 비냐사, 하타, 아시탄가, 뭐 힐링, 비트 요가 등등 다양한 요가의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수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떤 시간대에 요가를 들을 수 있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냐, 이것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전, 오후 수업이 있는 것 같고, 뭐 오전이라 하면 이제 9시, 10시 이런 수업, 오후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5시 수업, 혹은 뭐 저녁 늦게로는 9시 수업까지 있는 그런 수업대가 있는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규모와 관련해서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현대인들이 시간 쪼개가지고 운동하는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 없으면 또 난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거 말고는 이제 뭐 특강 같은 것들도 있어요. 특정 일자에 야외 요가를 하는 그런 수업들을 따로 개설한다거나 요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요가 숙련자들을 키우기 위한 집중반이라든지 요가 숙련자들을 위한 뭐 200분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요가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뭐 그런 컨셉도 있는 것 같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여유라든지 자기가 갈 수 있는 운동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이제 오전에 다니면 확실히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몸이 무겁고 좀 뻣뻣한 상태에서 요가를 하기 때문에 요가가 잘 안 된다라고 느낄 수 있다거나, 혹은 한편으로는 뻣뻣할 때 요가를 하면 운동이 좀 더 많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오후에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몸이 조금 더 유연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오후에는 이제 뭐 일을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하고 나서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지친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운동하는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영향을 줘서 요가의 매력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Surprise!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강사님이 나한테 잘 맞느냐, 강사 스타일에 관련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강사님을 만나에 따라서 이제 요가의 재미나 매력을 빨리 알게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재미없어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은데,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힐링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강사님이 있다거나, 혹은 좀 뭐 근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력 위주의 요가 동작들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있다거나, 혹은 티칭하는 방식이 뭐 음악을 틀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좀 위트 있는 재밌는 말을 섞어서 하는 분이 있다거나, 뭐 제가 한번 다양한 요가 강사의 유형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다양한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그런 강사님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모르잖아요, 어떤 강사님을 만날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강사 체제이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없고, 대규모 요가원 같은 데는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장님 수업을 먼저 들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가원 안에서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혹은 뭐 가장 경험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또 경험 많은 원장님들이 수업을 좀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캐치해 주시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피드백들을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뭐 원장님 수업이 잘 안 맞다, 혹은 뭐 시간대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한 명씩 어떤 요가의 종류에 맞는지 다양한 수업들을 들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강사님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뭐 면담이라든지 요가를 하기 전에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가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요가가 궁금해서, 요가가 재밌어서 운동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 어떤 운동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요가를 통해서 진짜로 해결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질문이 요가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분도 뭐 요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강사님의 경험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나의 미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의사소통에 의해서 조금 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요가원의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가원의 분위기도 사실 요즘은 다 이제 뭐 SNS라든지 뭐 요가원 정보에 들어가면 사진들이 다 있어서 어떤 분위기고 어떤 공간에서 요가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전용 스튜디오가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핫 요가, 뭐 필라테스나 플라잉, 퓨전 요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현대적이고 다양한 기구들이 많은,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고 좀 모던한 그런 느낌의 공간에서 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통 요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넓고 매트만 깔고 하는 식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아늑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의 분위기에서 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팁이라고 하면 사진만 보고 이제 뭐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공간에서 요가를 해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나한테 이제 오는 그런 영향성이 어떨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가원에는 체험권 같은 게 있어요. 1일 체험 이런 거죠. 뭐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적정 비용을 내면 1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이제 최종 요가원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공간에 가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강사님이라든지 혹은 또 뭐 필라테스를 한다면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의 느낌의 이제 회원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겪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헬스 이런 것보다는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많은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뭐 저도 이제 사실 비용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비용을 아끼지 말자 이런 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내 몸을 가꿀 건데 나한테 잘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하지, 비용적인 것은 조금 부수적인 걸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제 좀 마지막적으로 뺐고, 이제 요가원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비용대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전통 요가 하는 쪽이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고, 이제 필라테스라든지 플라잉 요가 이런 퓨전 쪽은 기구들이 많고 기초 비용들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명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사정에 맞춰가지고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가원을 선택하는 방법, 요가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거의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런 요가원을 선택하고 이런 고려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가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혹은 어떤 요가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요가를 더 해보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요가의 매력을 더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고 요가원을 선택하는 꿀팁들,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혹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공유해 주시면 이게 또 새롭게 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 합시다.